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 직구는 그럼 착공을 26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26년까지 이제 개발계획 승인이 될 거고요. 그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은 이제 바로 그 27년부터는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시 대응 방안에 보면 그 특화계획 수립을 뭐 반영한다고 했는데 특화계획이 나와 있는 게 좀 있나요? 대략적으로라도? 일단 시에서 제시한 거는 이제 그 지제역 그쪽에 이제 그 모빌리티 계획하고 이제 그런 거를 제시를 했었고요. 그거 하고 이제 우리 시에 필요한 그 광역교통 개선 그 광역교통 노선도 일부 좀 요청을 좀 했었고요. 요 아직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뭐 자세한 내용들은 좀 자료로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네, 현재까지 저희 그간 협의했던 거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공공 주택 지구 조성인데 하여튼 LH가 하는 건데 지금 뭐 LH가 평택에서 지금 크게 보면 뭐 청복에 택지 사업을 했었고 소사벌도 했고 또 이제 고도 뭐 현재 일부는 준공이 됐고 일부는 사업을 시행 중인데 그런 사업들 속에서 시가 축적된 그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의 장점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부분들의 그 단점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점들은 좀 보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뭐 현장 방문이나 다른 지역들을 가봤을 때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비교했을 때 과연 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고민들을 많이 하셨었겠지만 어쨌든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거든가 협의해서 협상력들이 최대한 끌어들이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정부의 공공 뭐 도시 공사 일정한 토지 공사 주택 공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들 분들도 노하우가 많이 있겠지만 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시민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토지 이용 계획 수립할 때도 저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이쪽은 이제 그 중립성이 강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좀 특화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민선 8기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도시 미래상을 확립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책 기조가 뭐고 도시 미래상이 어떤 건지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확립하려고 하는 도시 정체성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추상적으로 뭐 도시 정체성 평택이 갖는 어떤 도시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들을 구체적인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건 상당히 쉬운 사업은 아니다. 과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추진해 왔던 것들의 일정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방향을 이렇게 거는 잘 잡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도시 전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최초 수립이 언제부터 됐죠?
저희가 95년도에 통합이 되고서 그 2016을 처음 했었거든요. 통합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2020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35를 했었고, 지금 이제 2040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러면 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2020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2011년도에 그 했습니까? 목표연도 2016 계획은 이제 목표연도가 그랬으니까 90년대 저희 통합되고서 아마 시작을 한 7년도나 8년도쯤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인이 나서 2016 계획을 했던 거고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은 이제 20년 장기 목표 계획이기 때문에요. 예. 근데 중간에 그런 도시 기본 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 보죠? 예. 요것도 좀 그 자료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면 통합 이전에 시, 군,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예. 여긴 도시 기본 계획이 없었나요? 그때 평택시하고 송탄시는 아마 기본 계획이 그러니까 그럼 있었던 것 그거 같은데. 통합 예, 이전에 예, 그 기본 계획에 대한 이력 자료를 해서 우리가 제출하겠습니다. 1980년도 그때 아마 처음으로 송탄시가 먼저 시로 승격되면서 평택군에서 분리되고 그다음에 평택시가 분리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95년에 통합된 거니까 네, 네. 그 이전에도 파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파악을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고도 제한 완화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 부분이라 제가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면 이게 실효 대상이 언제 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골고루 연도별로 다르나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의회에 이제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효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8년 9년도에 좀 일부 시설이 좀 있는 거로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타 지역 사상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평택시가 잘 대응을 해왔다. 그래서 어려운 고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또 도로, 공원, 녹지나 이런 다른 타 부서에서 잘 해 나가신 거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좀 그건 다음 달에 보고한다는 거죠, 씨.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다익 정비가 있는데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별 지구다익 계획인데 도시 여건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주로 도시 여건 변화로 고려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적 개발이 된 지구 단위 계획 지구는 이제 준공 후 10년이 되면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건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그간에 이제 인구 유입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 그 여건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 수립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1호국도 지제역 상하를 보면은 이제 장당지구는 일부 이제 시에서 수립한 계획인데 일부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은 그 아래 지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원인이 뭔가 문제를 좀 해결을 해서 지제 역세권이 이제 이쪽 서측 계획적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측도 이제 거기에 위상에 맞는 좀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재검토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 지구 현황이 이제 도시 비도시 이렇게 해서 각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이 구체적인 곳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지구 지정이 돼 있는지 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그 도시계획과의 도시경관 체계 구축이 있는데 뭐 아까도 비슷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와 연관돼 있는 건데 평택 시민의 그 시의 어떤 그 도시경관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과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죠. 함께 이렇게 다른 타 지역을 달라보면 특별한 몇 곳을 제외하고는 도시경관이 비슷하게 그려간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도시계획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업체도 사실은 그 대형 업체들이 이제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지향점이 동일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체성을 확보하거나 우리 시만의 경관을 만들려면 우리 시만의 특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당장에는 이제 표가 안 날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그게 축적되고 누적된 도시계획이 실현이 되면 그 차별성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고 그 도시가 그런 속에서의 경쟁력이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걸 보면 경주라는 도시들을 보면 경주가 이제 뭐 신라의 옛날 그 수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많이 뒀지만 지금에는 경주로 관광을 가려고 하고 경주를 방문하고 싶다는 우리 시민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따라가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물론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성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지켜낸 거죠. 거기에 많은 고통들이 있으셨죠. 뭐 한옥을 뭐 중개축하거나 뭐 다른 시설들을 짓거나 이럴 수 없는 거고 높이도 제한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그것이 자원화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또 우리만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렇게 확 차별화되어 있는 특성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현실적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 자리 잡아놔서 먼저 그런 계획을 세운 곳이 분명히 미래에는 경쟁력을 가질 거다. 이런 거거든요. 아마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시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건 뭐 보면 면적이 아주 작은 시들이 있잖아요. 경기도에는 우리 인접한 곳에도 있고 그런 데들은 굉장히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일정하게 면적이 지금 뭐 500km 가까이 되는 450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만의 도시 경관을 만들어나고 도시를 만들어내갈 것인가. 그래서 도시 계획과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계획을 만들고 수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 집행이 완료된 다음에는 각 부서에서 그걸 변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미래를 바라보는 것에 적절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근데 다급하게 다가오거나 문제가 제기되는 건 현실이거든요. 저희 이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하시는 뭐 분들도 그런 부분 속에서 이 균형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조금 생각하는 부분들에 고민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천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쭉 지나가다 보면 진이천이나 이런 보현에 보면 고물상들이 옆에 쭉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막아놨죠. 언제 막았냐? 그것이 생겨서 문제가 되니까 막은 거죠. 그러니까 막은 건 잘한 거지만 좀 더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럼 미처 우리가 하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어떤 뭐 자료를 뭐 제가 하는 거는 이 우리 그 상업 지역을 비롯해서 각각의 그 지구별로 그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에 50만이 넘는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지방에 거기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용적률이 돼 있는지 그 속에서의 각각의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뭔지도 좀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아까 뭐 산림 없으시다고 이제 그건 저도 알고 있고 다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산림에 대해서 각각의 경사도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주택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서 하는 거니까 이것만 하면 저는 끝이니까. 하지 말까?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말 요즘 또 경기가 경기인 만큼 우리 건설업이라든지 다른 뭐 제조업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정말 불황을 겪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택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그 지역 건설 업체라 하면 실은 어떤 산업, 쉽게 어떤 업을 좀 주로 하시는 분들을 지역 건설 업체라고 하죠, 산업체라고. 지금 이제 용어에서 나오지만 이제 건설 쪽에 관련된 업체가 주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자재 생산서부터 시작하고 유통업체, 용역업체를 다 이제 네, 통틀어서 건설 쪽 말하는 관련된 업체 다 거잖아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권고 사항이에요. 대부분 시장에 있는 책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저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부분, 또 공동 도급 비율을 높이는 부분, 건설 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부분, 지역 업체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행 사항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좀 점검해야 된다고 우리가 조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공 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민간 사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건설 자재 장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 데이터를 좀 모집하고 있나요? 수집하고 있나요? 지금 저 주택과에서 메인 이 조례를 다루고 있고요. 현재 보면 이제 이게 해당되는 게 공용에서 발주하는 것도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계약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챙겨 있고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민간 쪽을 주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행 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항을 갖다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관리카도 제출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장의 책무에서 우수 기업인에 대해 범위 안에서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좀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우리 지원을 하는 사항 같은 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해가 있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조례 이후에 이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이제 우리 이제 지역 업체를 많이 쓴 이런 업체들한테 대해서 이제 표창을 주고 하는 건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몇 년도에 나셨는지는 아시죠? 22년도 한 11월 달에 조례가 시행이 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갈해서 안 되는 부분이 정말 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좀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하도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율이 적다. 근데 우리가 실은 이 조례에 보면 뭐 49%, 50% 이상 우리가 하도급이나 도급이라든지 줄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공고 사항인데 그거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간단히 우리 지역 건설의 하도급 비율이 50% 이상 되나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아까 공공하고 이제 민간을 말씀드렸는데
공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토목공사나 이런 쪽에 많이 해당되니까 50% 이상으로 다 진행되는 걸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못 따라가는 게 민간 부분이 건축공사 부분이 이제 민간이 되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하도급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건설사에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 많지 않다 보니까 민간은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건설 업체가 좀 공동으로 좀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직접 시공 비율도 좀 확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과장님들이 그분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지 않으면 지역 업체들이 많은 곤란함을 좀 겪고 있어요. 실은 특정 업체라고 거론하기도 어렵지만 많은 자재 생산 시공 업체들이 이 불만의 목소리가 너무 많아요. 실은 장비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네, 의원님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챙겨서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도 있죠. 구성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되게 돼 있는데 구성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2년 3년이 지나도록 위원회도 구성을 안 했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지역 업체에 대한 우리가 좀 기여라든지 우리 좀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조례에도 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위원회를 여태까지 구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었다는 얘기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조례가 옛날에 우리 그 평택전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만든 조례다 보니까 만든 지는 꽤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공영 발주하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영까지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민간 쪽이 하다 보니까 별도로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책에 담고 왔을 때 우리 운영 근거라 해서 평택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해서 우리가 운영 근거라고 해서 여기 책에 담아 오셨어요. 그러면 조례를 인용을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여기 담아 오신 건데 지금 같은 예에서 뭐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이거 위원회도 결성을 안 해서 안 했다고 그런 핑계는 좀 아닌 것 같고 위원회 최대한으로 빨리 우리 결성을 해서 네. 위원회 활동을 좀 벌여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한 고민거리 좀 같이 논의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지적하신 사람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특히 우리 이 건설업 기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기능이 상당히 비중이 커요. 그다음에 세세하게 잘 다루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뭐 부실 설계, 부실 시공 방지에 대한 우리 꼭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은 이런 부실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다룰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여기에 다 있는 거야. 우선 건설 산업에 대한 포상 시상 문제도 이 위원회 기능에서 다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위원회도 구성도 안 하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는 이거 허울뿐이라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분명히 바로 하셔서 네,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 잘 하여튼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갖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는지 아시잖아. 정말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 또 지역업체들 우리 평택시가 뭐 세계 글로벌 시대를 앞서가는 뭐 세계 1위의 뭐 도시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또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애양심도 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하면 맞나요? 현재 계획과 지금 그러면은 계획과를 마무리하시고 더 있으면 질의를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면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개발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더 있으실 수 있으니까. 예. 공식적으로 저희 제가 지금 과별로 현재 진행하려고. 네, 과별로 진행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개발과. 네, 다른 위원님들 도시계획과에 질의 없으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제 자세하게 얘기 많이 해주셔서요. 우리 그 도시경관 체계 같은 경우에 이 용역도 진행 중이고
이 부분이 도시개발이나 우리 그 도시계획의 저는 가장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간 보고회 때인가요? 그때 참여하셨던 그런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지적 사항들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나요? 네, 그거를 반영을 하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지역 전문가들하고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계신 분들의 자문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마무리가 되면은 금년 안에 이제 그걸 다 담아서 조치 계획까지 담아서 저희가 최종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 당시에 그 우수경관에 관련해서 좀 더 많은 범위의 그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화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쪽은 이게 우수경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모르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경관 저해 요소에 대한 부분도 시각적인 어떤 그 우수경관 입지에서만 딱 서서 봤을 때 저해 요소만 지적을 했었고,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도로 제가 다음 국 진행할 때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경관 그 저해 요소 중에 도로의 불법 적치물들 이런 그리고 잠깐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뭐 하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음 도시 도로 관리관가요? 그쪽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하셔서 좀 잘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우수 경관 자원을 보러 가기 위한 동선, 도로들, 평택시 안에 있는 도로들에 대한 부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수 경관이라고 하는 그런 곳들에 가도 그다지 감흥이라든지 시민분들에게 그런 이미지, 이게 도시 디자인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런 불법 적치물들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셔서 도시계획 세우실 때 자연 경관에 대한 훼손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영 과장님이시죠? 네. 예. 공공 도시개발에 대한 좀 중요성은 좀 과장님께서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도시개발은 뭐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업무보고에 제출했은 그 내용 그대로요. 그 신도시와 구도심이 이제 불경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이제 그 주거환경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정비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진행을 정확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평택이 구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라든지 굉장히 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안 되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졌고 노령화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인구 절벽이다. 무너지고 있다. 폐교를 할 지경이다.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고민을 정말 해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고 신도시는 후세 자식들이 가서 살고 있고 외부 인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도시의 변화이지만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업무보고에 중요한 타이틀을 내놓으셨어요. 이게 한 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내놓으셨지만 만호지구, 가곡지구, 원평 소사지구를 내놓으셨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예산 투입해야 된다. 아까 뭐 특화도 말씀하셨지만 구도심에 대한 특화 계획도
세워야 된다. 별도로 이것도 용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구도심에 대해서도 시에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택 역세권 쪽에 이제 저희가 그 이제 그쪽에 이제 개발 사업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평택역은 이제 정비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도심이 대표적인 게 이제 평택동 일원하고 이제 신장동 일원이 그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용도 지역은 이제 상업 지역으로 돼 있고 이제 그 어떤 그 개발 사업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좀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시에서도 이 뭐 재생 사업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좀 가능한 또 개발 사업도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이게 크게 뭐 변화는 없어도 계속 노력은 하고 근데 있다는 말씀. 일반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 주거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재생산도 한두 개 선정이 돼서 만들고 또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혜택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뭐 노력은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국비 받아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봐서는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 경기라든지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여기에 전적으로 좀 투입을 해야 되겠고 역세권도 마찬가지고 길 하나 차이로 이렇게 갈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그림을 다시 좀 그려봐야 되지 않느냐. 도서관 하나 조그만 거 들어와서 거기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도서관에 갈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하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지 않느냐. 만호, 가구, 원평, 소사 세세하게 용역 중, 검토 중, 추진 중 뭐 이렇게 나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달리 우리 과장님께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거는. 그래서 공공개발이 중요한 거고 민간개발 역시 이것도 12페이지 민간개발 역시 여러 곳에서 추진이 되고 있지만은 기간이 민간개발은 상당히 성격상 오래 걸려요. 지금 10년 이상 된 것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지역민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 되고 있지 않아요. 또 여건상 또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여기는 뭐 행정에서 또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역 지정이 된 곳들이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려고 하는 건지 된 것들이죠. 지금 6개는 구역 지정이 된 곳이죠. 이건 구역 지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 겁니다. 것이죠. 네네. 솔직히 언제 되겠습니까? 이제 업무 보고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시에 제안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시가 예정용지 물량까지 배분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 구역 지정을 위해서 그 시에 이제 그 구체적인 심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안중 역세권이나 부대 인근에 있는 송화 2지구나 구룡지구나 여기에 정말 빨리 돼야 될 곳이에요. 특히 안중 역세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도움을 드리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에요. 업무 보고 이렇게 받으면 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고 우리 주무관님들 의회에 자꾸 오셔서 보고 받고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 말씀하신 안중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달이면 안중역이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이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제가 추진 계획들은 안중 하여튼- 역세권에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그 안중 그 제안 들어온 걸 갖고 저희가 이제 부서 협의를 지금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제출된 그 제안서 들어온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줘서 거기서 지금 위원이 구성된 데서 이제 거기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들어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될 부분, 또 행정 지원을 할 부분, 그거는 좀 빠리빠리 지금 진행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구역별로 이거는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국제화지구는 지금 어디까지 인수가 몇 단계까지 인수가 되고 있고 또 단계별로 돼 있더라도 어느 한 부분은 인수를 받았고 어느 한 부분은 받지 않았고 미비한 점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구분을 못 하겠어요. 구분을. 이거에 대해서 이건 별도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좀 별도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업무가 참 어려운 업무인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평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투자 심사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29만 평 정도 됩니다. 평으로? 예, 평으로 이게 예. 평방미터는 95만 6,830평방미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의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도시개발 사업은 뭐 민간이 됐든 LH나 평택시가 주도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이 경기의 영향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잘 뭐 한 것도 아닌 부분이라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돼 버리면 사업성이 좋아지고 분양도 잘 되고 아무리 뭐 잘 했다고 해도 뭐 부동산 경기가 하락 국면이면 뭐 분양도 잘 안 되는 거고 개발 사업이 이제 더디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평택에서도 보면 시기별로 보면 뭐 분양 미분양 저희 뭐 8대 때 보면 2018년도 즈음에는 아파트 좀 그만 지라고 그랬었던 민원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예요. 아파트 값이 막 분양가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불과 또 몇 년 후에는 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것들이 되게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그러나 또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이 돼야 또 나름대로 부동산 가치라든가 또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참 어렵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는 사실은 이제 사업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시가 떠맡아서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들도 있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개발 사업이 됐을 때 그 지역이 좀 경쟁력이나 거기 가서 좀 뭔가 살고 싶다라든가 거기 가서 뭐 사업을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장에는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좀 시기를 두고 보면 이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이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선호도를 보면 특정 지역이 선호도가 많잖아요. 똑같은 도시개발을 했어도 가격 차이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전에 평택이 그러지 않았어요. 비슷비슷했어요. 큰 차이 없었거든요. 서부 지역이 됐든 남부가 됐든 뭐 북부가 됐든. 근데 지금은
게 벌어지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이 민간이 됐든 우리가 할더라도 그 격차를 완화하려면 거기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도시개발에서 살아나야 되거든요. 거기 특성에 맞게 돼야 되고, 개발을 한다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나갔다 이런 부분이고, 그걸 추진하는 부분들도 그런 고민들 속에서 사업을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야 우리 도시개발하면 뭐 좋아지지 않냐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더 되게 어려운 과제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의 예를들을 보면 통복지구 같은데 지금 도시개발 거의 완료돼 갔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 50평, 60평씩 이렇게 잘라서 환지 줬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근데 워낙 그게 오래전에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50평, 60평 줘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가지고 규모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건축물을 짓거나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긴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옆에 뭐 지금 새롭게 아파트 부지를 옆에 짓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을 그 상태에서 각각의 건축물을 짓는 게 과연 평택시의 미래를 위해서 타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의 변경을 검토하는 게 나은 건지. 이건 토지주만의 이익이 아니라 토지주의 이익도 일정하게 고려해야 되고, 평택시의 향후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당연히 그에 대한 공공 기여도 받아야죠. 이게 적절하게 갈 때 그런 부분들에 좀 고민들이 있다. 그리고 이 민간 제한 도시개발이든 어떤 거든 어디를 가봐도요 원형지가 보존되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10만 평이 되면 아니 10,000평이 2만 평이라도 1% 2%라도 그 살던 동네가 어느 특정 부분에 상징성이 있는 것들은 좀 보존, 물론 그 토목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어려운 건 알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훼손되어지는 가치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에 있는 이런 모든 도시개발 지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만큼 그렇게 하자는 가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가 왔을 때 이 동네였구나를 좀 알 수 있게 하는 일정 부분의 원형지가 한 2%가 되든 3%가 되든 1%가 되든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꼭 경제적으로 꼭 손해라고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덕도 마찬가지에 그 넓은 땅에서 한박산 빼놓고 원형으로 보존된 데가 어디 있어요? 고덕 초등학교도 80년 됐는데 다 따로 붙였어요. 그나마 종덕 초등학교 남부라고 해서 좀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면 노력에 의해서 어디서 남아 있는 불가능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가치를 잘 몰랐던 거잖아요. 지금 3단계 구역에서도 이렇게 보면 고덕 신도시도 보면 그 공원 산인데 거기가 주택 아파트 부지야. 그걸 훼손해서 지금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산이 부족하다면서요. 그 공원으로 만들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지금 와서 협의할 수 있으려면 싸워야 될 수밖에 없죠. LH가 쉽게 뭐 동의하기도 어려울 거고, 부지라 분양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학교 어려움을 아까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특성을 좀 살리고, 예를 들어서 원평 지구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가 그 우리가 말하는 군문천 또 뭐 법적으로는 안성천이고 평택의 강의 큰 줄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서울의 한강이 특정한 세대나 특정한 계층이 독점하는 한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계획할 때 그 강의 조망이나 그 강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평택 시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도시개발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업성으로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조망권을 갖는 게 아파트 사업 분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짝 붙여서 지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거냐,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구정동에 뭐 도시 그 재건축을 할 때도 그 조망권을 가지고 어떻게 질 건 가지고 다툼이 있고 그거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이거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뭐 고민들도 있겠지만 우리 공공은 평택 시민 전체에게 그 강을 최소한 같이 향유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럼 조화롭게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원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적 개발 그 민간에서 어떤 이익만 쫓기 위한 개발이 아니고 시에서 공공을 그 공적 개념을 많이 도입해서 그 계획적 개발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좀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지금 토지 이용 계획도 구상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변 그 강가변으로는 가급적 보존을 하고 시민들이 이제 휴식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통복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건축이 굉장히 어렵거나 이제 불가한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시에서도 그 먼저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그 좀 대화도 했었고 어떤 방안이 있나를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번에도 우리 평택시가 내년에 경기도 그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한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도 가봤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정원박람회도 봤지만 다산 신도시를 봤을 때 그래 가로변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뭐 1.2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 600-700m 가봤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미 어느 정도 다 거의 입주 다 완료된 곳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1km, 2km 다산 신도시보다 뭐 아마 우리 고덕 같은 경우 몇 배 더 넓은 개발인데 그 하천을 이용해서 일부 뭐 한 거야 뭐 사실 크게 비용이 들어갈 일도 없는 거고 뭐 그건 나름대로 잘 하셨지만 그런 가로축 녹지 공원이나 이런 것들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걸 새로 과연 어느 정도 3단계 때 반영할 수 있는지 또 향후에 우리가 LH나 민간 도시개발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보행과 어떤 쾌적한 그 공간들이 도심의 곳곳에서 공원이 하는 쪽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공원이 뭐 센터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공원과 정원이 향후될 수 있는 그런 도시 개발이 일단 돼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본 마지노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시는 이제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제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사업 계획을 검토를 할 때 각 지구별 지구는 지구만 계획을 하지만은 시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그 녹지축 연결이나 보행축 연결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그 계획을 반영시키는 걸 계속 주문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가 좀 완성이 되면은 그 축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유념해서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좀 에너지를 쏟아주시고 그러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점심 정식 시간이 좀
오버되고 있는데 일단 뭐 유승영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또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적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참 제가 이게 들어본 결과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 도시개발 사업을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저는 사실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시행사를 위한 사업인지 건설사를 위한 사업인지 우리 토지주를 위한 사업인지 민자 도시개발이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 평택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데가 서재지구 시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서재지구는 이제 끝났죠. 예, 모든 일부 게 좀 이제 채비지가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채비지 사업은 다 마무리가 조금 됐습니다.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고 동북지구도 시에서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북지구도 지금 이제 이제 뭐 거기에 용도에 맞게 이제 건축물이 들어서면 이제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근데 현재 이제 민간 도시 개발로 가는 그 뭐 동삭지구에 뭐 19개 지구가 지금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사실 지금 뭐 대략 우리 모산 영신지구도 문제가 있고 지금 지제세규지구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서부 지역의 송화지구라든지 또 안중역세권은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뭐 토지주분들이 환지 사업으로 인한 동의는 뭐 67%에서 75% 정도 이렇게 동의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기본 뭐 10년에서 15년, 20년 이렇게 묶여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농업에 종사하시던 연령대가 뭐 70대 초반이나 60대 중반이나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그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그 완공이 됐을 때 신규 주택지로 들어가서 사실 그 세월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박영철 국장님은 이제 도시주택국의 이제 현 국장님으로서 뭐 도시계획과도 걸치셨고 도시개발도 걸치셨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많으신 국장님이신데 앞으로 그 평택시가 속전속결로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우리 상건위 위원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뭐 똑같은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냐 민자 개발이 빨리 갈 수가 있나 뭐 이해 좀 하시겠어요, 국장님? 네, 지금 민간 도시 개발 사업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조합원이나 이제 추진위 구성원 간의 갈등이 없어야 이제 사업이 제대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각종 소송이나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서 시에서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갈등이 없고 좀 한 목소리가 나는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도 굉장히 좀 저희가 그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업들도 갈등이 있는 사업지구들도 갈등이 봉합되고 어떤 그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각종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이 좀 조기에 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게 누가 어떻게 권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구성원 간에 좀 협의를 하고 좀 일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 시행사 측에서 그 어떤 개발품을 일으켜 놓고 채비지 매각을 하고 교체하는 방식, 그 법인을 교체해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 이런 것도 지금 있잖아요, 평택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일인데 사실 그분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중간에 교체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평택시의 어떤 그 강력한 조례나 법을 통해서 묶어놔야 됩니다, 사실. 근데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적어서요. 그건 이제 조합하고 이제 시행사 간에 이제 또 문제가 돼서 거기에 또 행정이 깊게 관여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전문성을 가진 뭐 대학 교수분들이든가 국토부에 근무하신 분들이든가 뭐 LH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그분들의 그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뭐 해서 평택시의 도시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어떤 자문기구가 필요한데 지금 그런 역할을 이제 도시계획 심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사실 들거든요. 지금 저희 이제 중요 사항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굉장히 좀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고요. 이분들이 뭐 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이나 아니면 그 중도위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하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저희가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많이 정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토지주들만 피해를 입고 끝난다. 도시개발이 이런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